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자산의 상태입니다. 일본은 부동산이 30%, 금자산이 70%인데 한국은 반대로 부동산이 70% 이상, 금자산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본은 한번 버블이 겪었잖아요. 부동산 버블이 겪고 나서 부동산이 그렇게 이제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이건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투자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수지요. 아주 소수. 예, 거기 말고는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내려갑니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마인드가 뭐냐면 집은 사면 무조건 중고가 된다. 여러분 중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봤어요? 안 올라가잖아요. 일본의 집이 그래요. 집 무조건 사면 중고다. 사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집을 잘 안 사는 분위기도 있어. 월세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아직도 집을 투자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금리한테 70% 하는데 좀 역설적인 게 뭐냐, 일본 또 은행 금리가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작은데 금자산이 많아요. 좀 특이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에 다 올인했어.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거의 목을 매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를 보더라도 부동산 70%라고 하지만 거의 80%라고 보는 게 맞고요. 금전에서 20%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보험이나 주식을 빼버리면 한 10% 중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현금이 없어요. 전 재산 중에. 일본은 왜 금리가 약하냐 하면 사람이 대출 안 받아요. 예, 대출을 안 받아. 거의 안 받아요. 대출 받는 거 정말입니다.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대출을 엄청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일본이 너무 달라 이게 보면. 우리나라는 뭐든지 빚내가지고 뭐 하나 해보려고 하고, 일본은 어떻게든 대출 안 받으려고 막 이제 버티고 있고. 예. 이 대출을 많이 안 받아서 그래. 보통 은행이 대출 장사하는 거잖아요. 일본 대출이 너무 안 돼서 문제고,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대출 너무 많이 해줬는데 못 받아서 문제야.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못 받으니까 문제. 그래서 이제 은행이 앞으로 이제 받으려고 이제 액션을 취하겠죠. 어느 쪽이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본이 낫겠죠, 여러분. 일본이 먼저 겪었죠. 우리나라가 겪은 현상을 먼저 겪었습니다. 일본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안 써요. 정말 안 씁니다. 예. 일본은요, 가전제품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일본 가전집 가보면 아직도 불안관 TV 써요. 불안관 TV 쓰고 아직도 뭐 낡은 냉장고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제품이 고장이 잘 안 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디자인이 좀 옛날 것 같고 뭐가 조금만 성능 저하가 보이면 바꿔버리잖아. 이사가면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멀쩡한 것도 많이 바꾸고, 냉장고 같은 것도 이사 갈 때 보면 냉장고나 세탁기나 아니면 이제 TV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바꾸는 경우 진짜 많거든. 지금도 많잖아. 조금만 성능 저하가 보여주면 아, 쓸만큼 썼다. 어차피 팔아봤자 얼마 안 되니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정말 고장 날 때까지 안 바꿔요. 고장 날 때까지. 미련스럽다 생각될 정도로. 뭐 자동차를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차를 거의 뭐 고장 날 때까지 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차가 한 3, 4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사람들이. 한 3, 4년 몰았으면 몰만큼 몰았다. 아, 또 바꾸자. 그래서 보면 현대 기아도 일부러 있잖아. 한 4, 5년 상간에 신문을 내는 것도 그런 겁니다. 아, 이 정도 되면 한국 사람들이 이때 차 몰다가 또 바꾼다. 이거 타임 봐가지고 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규칙이 빠릅니다. 삼성도 보면
알게 모르게 마케팅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애플폰보다 출시 시기가 더 빠르거든요. 어, 보면 약간 요렇게 약간 이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이제 그 플래그십 모델 예. 뭐 24 플러스 울트라 24 울트라 나오잖아. 그럼 이제 하반기 때는 플립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 돼요. 왜냐? 빨리 바꾸라는 거죠. 빨리 바꾸는 겁니다. 야, 속도 좀 저하되지? 옛날 것 같지? 바꿔. 오히려 애플보다 교체를 또 많이 강요해요. 예. 애플도 이 정도는 아니야. 카이샤는 그렇잖아요. 삼성은 굉장히 보면 알게 모르게 빨리 바꾸라고 재촉한 느낌이야. 예. 자동차도 그래. 자동차도 빨리 바꾸라고 강요하는 느낌. 여러분 근데 일본 차 보면 페이스리프트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정말 안 해. 렉서스도 여러분 보면 이제 모델을 안 바꿔요 이게. 지금 ES300H도 2018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 그리고 그 앞전 모델하고 디자인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프리체인지랑 완전 다 뚫어붙이잖아 완전히. 프리체인지 한 이유도 그런 거야. 완전 바꿔가지고 야 완전 바꾸니까 그 전에 차가 옛날 차처럼 보이잖아. 야 이 차 좀 이제 뭘 맞고 몰았잖아. 바꾸라 이거예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거는 맞죠?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일부러 프리체인지를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약간 옛날 물건, 그러니까 그 앞전의 모델을 좀 구형처럼 느끼게 해서 바꾸게끔 하려고. 그런 것도 난 의도가 품어져 있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 다른 외제차들은 디자인이 크게 안 봐. 520D 봐봐. 디자인 그 디자인 몇 년째냐 도대체. 그렇지 않나 여러분? 520D나 뭐 X 시리즈 보면 옛날 디자인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헤드라이트나 이제 힐베이스 간게 조금 늘어나고 그 차이지 거의 틀은 안 바뀌어요 이게.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하나 사놓으면 이제 거의 고장 날 때까지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일본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입니다. 재밌어서 늘 듣고 있어요. 어떻게 일본 시민에 대해서 잘 아세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본 사람들의 가치관은 사치 부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일상, 소박한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빼고 일본 사람들이 인스타 보면 대부분 집밥, 하늘, 동물 같은 게시물이 많아요. 야, 우리나라 인스타하고 너무 다른데? 우리나라 인스타는 뭐예요? 인생 사진, 여행가가 사진 올린 거, 명품 산 거, 어디 맛집 간 거, 쇼핑한 거 자랑한 거. 보통 이런 거지 않나? 와, 이거 여자분이 단 거예요. 일본 여자분이. 야, 한국하고 너무 다른데 이게. 괜히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 인기 많은 게 아니네. 야. 야, 소박한 거 행복 느낀다. 야, 이거 뭔가 낯선데요? 한국에서 뭔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야. 야.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 가보면, 그 일본에 이제, 그 주부님들이 그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요. 자전거 타고. 일본은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중교통비 비싸기도 하고 민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아끼겠다고 자전거 있잖아요. 왜 일반 비싼 사이클 말고 일반 따릉이 있죠. 우리 옛날 자전거 같은 거. 뒤에 안장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타고 다닙니다. 주부님들이. 그게 필수 수단이야 이게. 그리고 집집마다 자전거가 다 있어. 자전거 안장 왜 있냐면 애기 태우려고. 애들 태워서 이제 유치원 왔다 갔다 시키려고. 그리고 장도 봐요. 왔다 갔다 거려. 굉장히 부지런해. 우리나라에서 이런 봐봐. 자전거 타면서 옆에 애기 태운다거나 거기에 왜 장 봐가지고 이렇게 왜 담아가지고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여러분. 여러분 안장인 자전거 어딨어 요즘에. 뭐 싣고 가는 자전거 어딨어요. 보기 힘들잖아. 일본은 그런 거 가면 자주 볼 수 있대. 그 일본의 여자분들은 그런 이제 일본도 카페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는 않아요. 일본은 카페 하기 힘든 게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카페에 있어도 잘 안 가, 사람들이. 비싸기 때문에. 예. 일본 아직도 이제 여자분들이 그 캔커피 있죠, 캔커피. 많이 먹습니다. 한국은 웃기게 캔커피 먹는 것도 많이 못 보네. 캔커피 먹는 것도. 야, 낯설다, 이게. 그 우리나라도 근데 일본처럼 가지 않을까? 나중에 가서는. 왜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제약정신이 강하고 소박했던 이유가 원래부터 소박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오래 전부터 소박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지금 그래서 일본은 취업시장 엄청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는 게 뭐냐, 일본은요 한번 취업할 때 잘 들어가야 돼요. 잘 들어가야 돼. 뭐냐 하면 한 번 취업했잖아요. 취업에 들어갔는데 내가 얼마 적응 못하고 나오면 그게 일종의 죽은 것이가 됩니다. 죽은 것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어디 대기업 들어갔는데 적응 못해 몇 달 나오고 딱 이게 안 돼요. 그게 죽은 것이가 돼. 일본은 그런 낙인으로 심하거든요. 이집의 문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잘 선택해야 돼 이게. 예. 내가 커리어 못 쌓으면 아예 안 받아줘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종신고용돼 있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진짜 뼈 묻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 아 여기 다니다가 아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괘씸죄처럼 너는 보니까 의지가 약하고 일 제대로 못하네. 그럼 넌 이런 회사 다니지 마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잔인해 이게. 생각해보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잘 뽑아주지 않는 데 이직이 굉장히 활발하잖아 이게. 여기 당이다 저기 당이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물론 너무 이직이 잦으면 안 뽑아주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몇 달짜리 그만두고 이런 건 자주 있잖아 이게. 근데 일본은 처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는 모습 보인다. 그럼 다음 회사 갈 때 못 들어가 이게. 그래서 잘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백하면 안 돼요 이게. 아무튼 뭐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운 나라인 것 같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큰 것 같아. 일본 사람도 얘기 들으면 좀 낯설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사치도 덜한 것 같고 좀 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문제예요. 옆에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